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조금씩 스며든 영화 채널 시네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전에 뵀는데 또 뵙네요. 예, 방금 했었죠. 그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베를린 할 겁니다. 베를린 좋죠. 베를린 어디? 독일이죠. 독일 수도는 아니죠, 베를린이. 수도 아닌가요? 네. 사람들이 수도라고 많이 아시던데. 전 수도라고 빈인가? 그렇구나.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잘 몰라요. 베를린이 수도가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베를린이 유명해졌죠? 베를린 올림픽? 베를린 장벽도 있고. 장벽 그래서 그런가? 그러게요. 입에 착착 붙네. 네. 프랑스 파리처럼. 네, 맞아요. 아닌가 한번 찾아볼까요? 즉석에서. 아니요, 좀 그래. 오래 걸리니까. 네. 다음에 찾아보는 그렇죠. 걸로. 베를린. 네. 좀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스토리가 복잡해요. 음. 복잡하고 좀 대사도 잘 안 들리고. 그게 제일 커. 그게. 근데 너무 좀 류수환 감독이 뭘 노렸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잘 만든 작품이긴 해요. 네,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 맞아. 각본도 나름 이제 뭐 반전에 뭐 이게 있어요. 재밌는데 대사 전달력과 스토리 너무 꼬아놨다. 이게 좀 아쉬웠던. 4개 나라가 크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북한, 네. 여기 아랍 쪽이랑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맞아요. 모사드라 가지고 CIA 같은 조직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맞아요. CIA면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런 것 같은데 거기랑 아랍 조직 이렇게 크게 4개 나오는데 네. 이게 4개까지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3개까지는 이해가 되겠어. 맞아. 근데 4개 나오니까 서로 역학관계라든지 이게 또 첫 보물이니까 예. 제대로 안 보여주고 막 암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암투를.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마지막에 그 아심인가 압둘인가 네. 압둘 친구랑 류승범이랑 둘이 짜고 있고 네. 하정우가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결판을 짓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정우가 뭐 트니까 갑자기 압둘이 류승범 머리에다 총을 겨누잖아요. 예. 저거 그 영화관에서 보고 왜 저러지 했어요. 왜 저러지? 저게 뭐야? 왜 갑자기 저러지? 저게 뭐라고? 관객이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 너무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갑자기 왜 저러지? 불친절했어요 이게. 지금에서야 저는 3번째 보니까 세 번째. 다 알고 봐서 이해는 되는데 네. 처음 봤을 때는 극장에서 뭐야 저거 갑자기 뭐라고 저게. 류수환 감독님이 이 대본 쓸 때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네. 너무 많은 선들을 그리고 저는 그리고 솔직히 부당거래 보고 나서 베를린 보면서 좀 안심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베를린 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복잡한 스토리 라인 내가 정리를 하는 게 네. 힘들 뻔했다. 부당거래에서 다행이다. 부당거래를 명확하죠. 예. 딱 처음 봤을 때도 잘 이해되고 연기 네. 대박이다. 너 좋죠. 베를린도 연기는 참 좋아요. 예. 한석규 대박이고 한석규 씨. 하정우도 대박이고 근데 이경영 씨 제 대사 전달력 똥이고 그분도 연기 잘하시긴 하는데 연기를 잘하시죠. 매일 똑같 뭐 진행시켜 이거 뭐 맨날 하시긴 하는데 뭐 연기가 흠잡을 때는 딱히 없지만 아예 대사가 안 들린다는 거 빼고는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네. 북한 사람들 나올 때는 자막을 달아줬으면 좋았겠다. 모가디슈 아직 안 보셨죠? 봤죠. 저. 보셨어요? 모가디슈에서는 자막 나오잖아요. 일부러 넣거든요. 좋았어요. 근데 거기 북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는데도 자막을 넣어줬단 말이죠. 그건 좋아요. 아마 베를린에서 이 네티즌들의 혹평을 예. 감독님이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학습 효과 있을 거예요. 네. 자막 넣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연기 뭐 잠깐 얘기하면 중간 아니고 거의 초반에 네. 그 한석규가 뭐 잡아놓고 그 사이에서 막 싸우다가 네. 다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북한 쪽도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맞아. 한 명 여자 수사관이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뭐 국제법상 이거는 우리의 정황상 우리에게 모두 불리하죠. 뭐 이런 얘기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진짜 발연기. 연기 완전 이게 뭐지 갑자기? 여기는 연기 구멍이 있구나. 네, 이 한 분밖에. 근데 딱 이 한 문장. 너무 발연기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부당거래는 구멍이 없잖아요. 네, 거기는 꽉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근데 이게 초반이라서 다행이었지. 한 다행이네. 중반이나 후반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으면 완전 깼을 것 같아요. 진짜 깨거든요. 연기 그 너무 구멍 하나 못해가지고. 때문에 이 영화의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이분이 아쉽다. 약간 연기도 가끔 하시는 분이래요. 연기도 하시고 뭐 가끔. 각본도 쓰시고 감독님이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웃기게 나와가지고 아쉽네. 네.
그렇습니다. 미스 캐스팅이었다. 이 영화는 뭐 한국 첩보 영화의 역사에 획을 하나 그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그 정도. 네, 뭐 저도 한 세 번째 보니까 그럴 법해요. 오, 맞아요. 스토리를 조금 너무 난해하게 하긴 했지만 네. 이 국제 관계나 이런 거를 잘 보여줬고 맞아요. 액션도 완전 탁월했고 그렇게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액션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네, 원래 이제 그 액션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본 시리즈 그 이후부터인가 이 타격기 그러니까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제압하는 네, 그런 타격 지금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류승환 감독님 그 작품들 보면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네, 돌면서 허공 때리고 막 동작이 크고 네, 멋있게 하고 그러죠. 멋있게 하고 근데 실전 타격하고는 좀 거리가 그쵸. 있거든요. 실전에서는 북한 사람들 실제로 살상하기 위한 딱 최단 네. 움직임을 해가지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그 류승환 감독님과 합작을 했었던 그 누구죠? 그 무술 감독님 정두원 감독님. 정두원 감독님 스타일 때문에도 아마 그런 액션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전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확실히 그 베를린에서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액션은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이게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괜히 막 북한 애들하고 싸우는데 막 날라차기 하고 웃기지. 백덤블링 하고 그 비현실적으로 네, 보니까 가죽 자켓 막 휘날리면서 막 그랬으면 망했어. 네. 진짜. 진짜 이게 현실 네. 진한 남자 냄새 나는 딱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국판 본 시리즈 이런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얘기가 있구나. 네, 근데 이즈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본 시리즈 전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요. 저도 특히 재밌게 봤어요. 액션 씬이 미쳤다. 네, 액션이 걔는 다 사물 갖다가 싸우잖아요. 뭐 아. 책으로 싸우고 연필, 잡지로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전 진짜 액션 좋았었어요. 여기서도 하정우도 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랑 싸울 때 뭐 호치케스로 막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리고 뭐 책장이랑 유리병 깨고 막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싸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뭐 내 손에 잡히는 거로 때려야지 손으로 때리는 것보단 그게 아프니까. 맞아요. 아프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사 전달력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우선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베를린이었을까요? 그러게 베를린은 일단 지역명이잖아요. 네. 뭐, 왜 파리나 로마나 이런 데 아니고 왜 베를린이었을까요? 베를린은 어떤 독일 네. 독일인데 독일의 특징이 있어요. 네. 지금 생각난 건데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 어떤 그 서방권 그 진영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그 동방. 사회주의 그 진영이 맞붙는 네, 그쵸. 교차하는 지역이 베를린 장벽도 있었고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실제로도 이 첩보물이 다양한 그 네. 사회 계층 뭐랄까 그 국가들이 이익 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네, 나오고 그쵸. 뭐 북한은 사회주의고 우리나라는 또 민주주의고 이러니까 베를린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 지금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어요. 진짜요? 거의 과거 냉전 시절에 여기 베를린이 많은 첩보인들이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고 진짜 스파이가 그러겠다. 진짜 많았던 곳이래요. 베를린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일이 뭔가 딱 들었을 때 딱딱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독일 철혈 이미지도 있고. 맞아. 그래서 뭔가 배경으로서 로케로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로마 이런 거보다는 베를린 딱 뭐 느낌이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첩보물에 적확한 소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베를린 그 전경을 보면 뭔가 좀 칙칙하고 어둡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도 첩보물에 딱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회색 분위기. 호수가를 거니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거기가 막 평화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암투가 벌어질 것 같은 좀 조용한 감살 갑자기 당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 보면 일단 공화국의 영웅 표종성이 이름도 잘 뽑았어요. 표종성. 진짜 북한 사람 이름 같아 느낌이. 맞아요. 표종성. 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정진수. 한석규가 정진수로 나와요. 정진수.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정진수 나오고 저기 표종성이랑 라이벌로 나오는 류승범이 이름이 엄청 딱 와닿았는데 좀 이따 제가 찾으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표종성이가 베를린에서 아랍인들이랑 무기 거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턱수염 엄청 덥수룩하시고 그런데 이 아랍인 중에 한 명이 아심이에요. 여기서 죽지만 아주 흔한 아랍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는데 표종성은 북한 사람으로서 베를린으로 무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불법으로 무기 밀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한국 국정원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맞아요. 네, 국정원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정진수, 한석규인 거죠. 예. 딱 봐도 이 세트라 해야 되나? 가짜 차 안에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너무 가짜 차인 게 너무 티난 것 티가 같아요. 나. 너무 티났어.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보통 이 예. 길거리에 서 있는 차들 중에 큰 벤 있으면 무조건 그 감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것만 네. 유독. 그러니까 왜 그거 딱 거기 딱 둬가지고 너무 가짜 차인 게 티나요. 아, 진짜 그러네. 이게 항상 영화에서 나오는 클리셰잖아요. 예. 네, 가짜 차 딱 두고 그 안에서 감청하고 있고.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너무 티나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예. 네, 어디 뭐 그 이스라엘은 영화사라가 아니라 그 여행사 아, 예. 여행사를 가짜로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영화 중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디 뭐 가짜 법인을 내놓고 거기서 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리얼하네요. 네, 첩보물이라고 하면 네. 그렇죠. 맞네요. 표종석의 얼굴을 그 한석규가 딱 보고 신원 조회를 해보여. 근데 안 나오죠. 네. 고스트를 다 보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것 봐라 고스트를 내가 다 보네. 이게 좀 멋있었어요. 고스트. 고스트. 뭔가 쓰이는 용어인가? 그래서 예. 찾아봤는데 딱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멋있게 대사를 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렇게 또 아심이랑 북한 표종성이랑 네. 이 거래를 하고 있고 한석규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모사드가 쳐들어옵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쳐들어와서 그렇죠. 북한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아심 아랍 애들을 잡으러 온 거죠. 네. 한순간에 거기 다 아수라장되고 그 사람 모사드는 표종성 너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뭐 가도 된다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보내줘. 네. 너무 웃긴다 진짜. 예, 뭐 가는데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그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이제 정진수랑 마주치죠. 정진수랑 마주쳐서 그 여기서 명대사 나오죠. 이렇게 딱 관자놀이에 총을 대들고 맞아, 있는데 기억난다. 남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고개만 돌리면 총알은 빗나가게 돼 있어. 와. 딱 이렇게 진짜 돌리니까 바로 총알이 빗나가요. 네. 그래서 제압한 다음에 딱 때려버리고 바로 위에 이게 제목이 나오죠. 베를린. 그래서 그게 저는 시작이구나. 네 스타트가 진짜 좋았어요. 임팩트가 진짜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그럴까?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면 고개만 돌리면 빗나갈까 싶더라고요. 영화적 설정인지 실제로도 그럴지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귀는 멀겠죠. 바로 옆에서 총 쏘면 귀 완전 멀 텐데. 네, 그러니까 또 그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면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돌리는데 나도 총알 약간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을까? 좀 이게 약간 돌리.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총 혹시 쏴보셨어요? 권총을 쏴봤나? 글쎄요. 저는 사격장에서 쏴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권총을 쏴본 적 없거든요. 이것만 쏴보고. 예, 군대에서. 네. 맞아요. 권총은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사격장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어떻게 쏘나. 그러니까. 반동이랄까 이런 게 엄청날 거예요. 네, 소리. 그렇죠. 저는 뭐 여담으로 이거가 군대 마지막쯤 되면 연 말쯤 되면 탄약이 남잖아요. 부대마다 그걸 다 소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그 부대에서 조금 그래도 사고 안 칠 것 같은 애들, 네 이런 애 데려가가지고 야산에 데려가가지고 남은 총탄을 다 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출돼가지고 갔거든요. 네. 진짜 우리 사격 훈련할 때는 단발로 해서 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빨리 쏴버려야 되니까 자동으로 해놓고 투투투투 계속 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 같은 사병한테 시켜주더라고요. 얘는 사고 안 칠 거다, 사고 안 칠 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지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하면 진짜 빨리 나가요? 네, 그냥 연발탄인 거죠. 순식간에 그게 탄창이 떨어지네요. 네, 순식간에 떨어져요. 근데 그만큼 반동도 좀 세죠. 가만히 서서 하고 있으면 뒤로 밀려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고 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재밌었던 네. 경험입니다. 무려 7, 8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를 가서 네. 정진수도 일단 아까 그 관자놀이 피한 다음에 다쳤고
표종성이가 그 과정에서 정진수의 부하들, 국정원 부하들도 다 아작을 내버립니다. 맞아요. 한 명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 북한 새끼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평생 휠체어 타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네,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관련된 영화가 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의 이번에 모가디슈도 약간 조금 관련이 있고. 맞아요. 이게 뭐 흥행 요소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대한민국에 산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뭐 북한 이제 뭐 언론이나 뭐 교과서 뭐 실제로도 많은 뉴스 뭐 해도 마주칠 수밖에 우리 현실이니까 분단의 현실이고 북한이 늘 이제 도발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북한을 소재로 다룰 수밖에 없고 재밌죠. 뭐 북한이라는 게 미스테리하면서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 악으로 설정하기도 좋고 혹은 뭐 이제 좀 색다른 설정으로 북한이 또 친구로 설정하기도 좋고 영화적 상상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소재이지 진짜 좋은 소재죠. 않을까. 고지전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본 영화가 엄청 많으시네요. 제가 아까 인터넷 짤도 그렇지만 네. 나름 좁습니다. 본 것만 보고 네. 고지전도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싸우는 영화인데 옛날에 6.25 전쟁 당시에 6.25 맞을 거예요. 네. 그것도 약간 북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좋네요. 영화 그 러닝타임도 상당히 길고 해서 나중에 뭐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재밌었고 북한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간이 크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 북한이랑 금세 전쟁 날 수도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한국에 사냐고. 근데 뭐 그냥 저희 뭐 신경도 안 쓰고 살잖아요. 맞아요. 북한이랑 뭐 도발했다면 8, 9월에 매년 이맘때 하는 쇼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 엄청 간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외국 나가서 만난 친구들 보면. 네. 각설하고 다시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경영 씨가 나옵니다. 이름 리학수. 리학수 항상 너무 잘죠. 네, 리학수. 이름이 쫙쫙 붙는데 여기는 베를린에 파견된 북한 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통령이 아니고 북한 위원장 대리로 지금 베를린에 가 있는 격인 거죠. 북한 대사니까. 맞아요.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고 나서 세력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자기가 당에서 버려졌다는 걸 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비밀스럽게 해외로 망명을 시도하려고 하죠. 맞아. 그게 또 걸려가지고 또 안 좋은 최후를 당하긴 하지만 나름의 반전 요소더라고요. 네. 원래 그 하정우 아내가 전지현이 배신하려고 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전지현이 아니라 이계영 형이 망명을 시도했던 거다. 반전이었어요. 네, 전지현은 사실 그 미국 대사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나왔지만 거기에 있는 산부인과를 그랬더라고요. 네. 남편도 또 의심하고. 네. 근데 조금 답답해요. 이거 뭐 산부인과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미리 얘기했습니다. 네, 미리 얘기했으면 이런 의심도 안 당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네. 물론 그 접대하라고 하잖아요. 이경영 씨가 접대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대도 성접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기 애 그 표종성의 애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나? 나 같으면 미국 대사관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끼리 다 알 텐데 알겠지. 거기를 가는 거면 본인이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도 얘기를 안 해. 한마디면 되는데. 좀 답답했어요. 이게 조금 답답했다. 확실히 모염님은 그 이런 고구마 요소들을 상당히 싫어하신다. 갑자기 또 열이 올라오네. 근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좀 얘기를 하지 좀. 얘기를 안 해. 각본에 좀 약간의 허술하다. 네. 좋습니다. 근데 부담거리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부담거리 딱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베를린은 그냥 저는 액션이 멋있었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리학수가 이제 자기가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거를 그냥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때는 북한에서는 세력 변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실세로 등장한 사람들 있죠. 그쵸. 동중호 그리고 그 아들의 동명수 이름 이제 나오네요. 류승범이 동명수예요. 이름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동씨
동씨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표씨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표종성도 공화국 전사 영웅 이름 딱 표종성 같고 네. 동명수도 딱 이름에 아 진짜 딱 북한 사람 이름인데 네, 느낌이. 약간 저희 저번에 했던 영화가 다찌마와리에서 아, 동명수가 류승범 씨가 뭔 역할을 했죠? 국경살쾡이? 아이고 국경살쾡이. 국경살쾡이 같은 느낌이에요. 동명수라는 이름이 저는. 맞네요. 예. 네, 동명수 뭔가 날쌔고 아 족제비처럼 딱뭐할 것 같고 네. 이런 이름이에요. 동명수. 실제로.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명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동씨를 갖다 붙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와요. 표종성도 종성이도 제 네. 친구 종성이 있긴 한데 표를 딱 갖다 붙이니까 공화국 전사 같기도 하고. 일단 전 이게 여기서 네. 놀랐던 게 네. 확실히 류승환 감독님은 동생을 사랑한다. 왜요? 동생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아, 이 부담거래에서도 연기 너무 좋았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북한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멋있게 등장하죠. 또 류승범이 아. 동명수가 기차에서 딱 가는데 외국인이 소매치기 해가잖아요. 맞아. 가방 외국인이랑 슬쩍 이렇게 그 부딪히고 나서 네. 외국인은 그 화장실로 들어가고 류승범 뒤에 보니까 가방이 털려 있어요. 가방이 잘려 있어요. 네. 외국인이 돈 세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북한에서 북한 그 좀 높은 실세 아래에 있으니까 돈이 많겠죠. 여권도 네, 여러 가지. 여러 개고 뭐 휘파람 불면서 후 이러잖아요. 네. 외국인들 그런 제스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휘파람 보면서 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또 휘파람 불고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뭐 돈 오 대단하다 휘파람 불고 약간 그들만의 문화인 것 같은데 휘파람 불다 이제 끔살 당하죠. 약물로 주사 이렇게 네, 해가지고. 주사위로 탁 해버리고 나서 엄청 시크해요. 바로 옆에 있는 휴지 뽑아가지고 코 풀고 네. 던져버리고 진짜 이 사람 죽이는 게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네. 그냥 일상이라는 듯이 바로 처리해보죠. 맞습니다. 전또 류승범이 부당거래에서도 그렇지만 나올 때마다 그 사람 특유의 카리스마랄까 아우라가 있어요. 스크린에서도 느껴져요. 그게. 맞아. 이분이 엄청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닌데 간지가 나요. 그냥. 진짜 간지란 게 있어. 네, 이분은 간지가 있어요. 나올 아우라가. 때마다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져서 그래서 연기를 잘한다고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사도 잘 들리잖아요. 맞아요. 착착 꽂히지. 아 타짜에서는 조금 그게 좀 썩었지만 진짜. 타짜 연기는 잘하시는데 아. 영화가 너무 각본이라든가 이런 게 허술했어가지고 그랬어, 그랬구나. 웃긴 장면이 많았긴 했는데 거기는 거의 예수님처럼 나와요. 선글라스 끼고 머리 길고 수염 있고 하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이거 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저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명수는 왜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다 베를린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리학수랑 표종성을 몰아내고 걔네들한테 누명을 씌워서 아예 몰아내기 위해서. 맞아, 원래 그런 의도인 거죠. 네, 동명수가 아들이고 아빠가 동중호. 저는 원래 그 류승범이 베를린 갈 때 서로 이제 같은 북한인이니까 도와주러 가나 그런 서포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게 아니라 그 리학수랑 맞아요. 표종성 몰아내고 그 자기들이 또 거기 반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동중호랑 동명수가 베를린이 돈줄이 되니까 거기 먹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 북한에는 뭐 권력 싸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실제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걔네- 숙청당하고. 네, 그래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진짜. 김정은이 자기 큰아버지 숙부인가 그분들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숙청. 진짜.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 정치적으로 죽으면 뭐 네. 따로 일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목숨이 끊겨버리니까 다 죽여 그냥.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정말 다 죽여 그냥.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동명수는 이때부터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몰아낼지 표종성이랑 리학수 어떻게 몰아낼지 고민하다가 뭐 리학수는 그 죽여버리죠. 리학수는 일단 약물 먹이고 약물 주사 놓고 맞아, 기억난다. 주사 놓고 근데 그 손톱이 날아가잖아요.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나 봐요. 엄청 고통스럽네. 그 네. 연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손톱 날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런 묘사 너무 좋았어 디테일. 네, 보면서도 전 저거 잘 찍었다 생각 들었었어요. 제대로 죽여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리학수는 죽여버리고 이제 표종성 남았죠. 네. 표종성을 어떻게 죽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아랍 무기거래상 압둘을 찾아가는군요. 아심이 처음에 표종성이랑 무기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죽어버렸죠. 아심 죽고. 그래서 그 아심의 동생인 압둘한테 찾아가는 동생. 거예요. 네, 동생인 압둘한테 찾아가서 네 형이 왜 죽었냐? 바로 그 무기거래했던 표종성 때문에 네 형이 죽은 거다. 그거 기억나네요. 네, 라고 아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심은 이 표종성을 죽이려고 하겠죠. 네. 다 근데- 무장하는 장면 나오죠. 그 네. 깽단이. 근데 너무 얘도 뭐 증거도 없이 말만 했는데 바로 믿어요. 너무 바보 같아 이거. 그러네요. 아, 좀 허술하다. 네. 네. 사실 이 장면 때문에 다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이게 왜 얘가 그 과정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심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는데 그런데 증거도 없고. 네. 오. 근데 얘는 자기 아래 애들 다 무장시켜가지고 네. 지금 호텔에 언제 들어온 사람 있는지 아, 예, 예. 10분 안에 들어온 사람 있는지 다 찾아보라 이러고 맞아. 그게 좀 웃겼어요. 예, 예. 이건 좀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대본이 좀 허술했다. 네. 일단 압둘이 아니라 압둘 맞군요. 제가 아까 헷갈려서 말했네. 형이 아심이고 예. 동생이 압둘이다. 예, 예. 이름이 너무 헷갈려. 압둘 아심. 아무튼 압둘은 표종성을 죽이게 버리겠다면서 부하들 다 풀어가지고 전지현도 찾아내고 아, 예. 네 표종성을 찾아냅니다. 전지현 여기서 연정이에요 이름이. 이분은 좀 여자 이름 같네요. 근데 맞아. 또 성씨가 특이하네요. 연씨. 연정희. 연정희. 련정이라고 안 하나 보통? 그러게요. 련이라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학수는 리학수인데 네. 련정이라고 안 하나?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여기 보면은 전지현하고 한석규 씨가 나오잖아요. 네. 아마 이 두 분은 류승환 감독님 영화에 처음으로 나오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한석규 씨가. 네, 한석규도 그렇고 전지현 전지현 씨도 씨도. 그렇고. 원래 류승환 감독님은 한 번 정 붙으면 계속 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한 번 딱 나오긴 했지만 엄청 거물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최민식 씨도 한 번만 나왔었잖아요. 맞네. 출연료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모든 한석규 씨보다 네. 이 영화가 한석규랑 하정우랑 비중 중에 네. 하정우가 더 포스터에도 앞에 있고 맞아요. 이름 나올 때도 한석규보다 하정우가 더 먼저 네. 나오더라고요. 하정우 전 뭐 개인적으로 하정우 씨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세대가 세대 교차되는 예, 거죠. 옛날 세대가 또 한석규 씨를 좋아한다면 지금 세대는 하정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보고서도 저는 처음엔 못 느꼈는데 네. 이제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한국 영화의 세대 교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네요. 하정우 씨는 근데 뭐 마약 하신 게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자숙을 하지 않으실까. 뭐 사건 터졌어. 난 처음 뉴스를 안 보세요? 안 봤어요. 아니 하정우 씨가 최근에 작년에는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아니, 그 핸드폰 털려가지고 오돌뼈 그건 모르세요? 뭐가 아예 있었나요? 모르시는구나. 뭐가 있었어요? 그 핸드폰 털려가지고 돈을 빨리 보내라 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한테 10억인가 20억인가 보내라 했는데 아이고. 야, 이 하정우가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렇게 큰 돈 마련 못한다 이러면서 질질 끌면서 내가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다 너 때문에 그래서 오돌뼈라는 게 하정우 치면 하정우 오돌뼈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에 나올 정도로 핫했었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이고 그건 뭐 하정우 씨가 협박받은 거니까. 네, 그건 잘못한 거 그거고 아니고. 이건 이번에는 지난달인가 와. 프로포폴인가 아무튼 아이고, 마약을 하셔가지고 그 인정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하정우 씨는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쵸. 국민 배우 음, 어디 나와도 뭐 흥행 대박하고 그렇죠. 이미지 진짜 좋고 음, 근데 그거 한번 터지면 앞으로 힘들겠는데요? 네, 근데 연기를 접겠다고는 안 했어요. 네, 저건 뭐, 안 되지. 네. 그리고 그 시기에 하정우 씨 아버지도 일이 터졌어요. 약간 젊은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이게 임신을 했는데 그거 과정에서 그건 사람들 안 좋게 보겠다. 그쵸 아버지랑 아들이 근데 엄청 비난을 받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 배우라는 파워 하정우 이미지도 있고 진짜 이미지 좋아요. 네 저 아버지 좋아하거든요. 네, 하정우. 김용건 씨도 이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진짜. 네. 좋아하는 배우인데. 마약 우리나라는 마약을 왜 금지할까요? 뭐 문제. 금지해야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동명수가 리학수를 몰아내려고 왔다 얘기를 드렸는데 리학수 약물 먹고 죽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리학수가 표종성한테 뭔가 힌트를 주죠. 네. 종성아 바다에서 박힐 때는 아리랑을 반음 낮춰 부르고 후렴구는 휘파람을 부르라. 이거 좀 못 알아들었어요. 맞아. 저는 이 영화 세 번째 보니까 이 구간에 여기 장면에서 이 형이 이런 대사를 할 거다라는 거 아니까 여기서 자막을 켰단 말이에요. 저는 넷플릭스로 봤는데 넷플릭스 자막이 뜨니까 그렇죠.
자막 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뭔 말하는 건지. 그래서 막 저 대사가 안 들리긴 해. 아니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니까 제가 그냥 표준어로 하니까 잘 들리시겠지만 영화 보시면 뭔 얘기를 이러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대사 전달력 되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이게 다 깼어. 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발음이 좀 뭉개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게 조금 영화적인 연출로도 혹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절대 아니다. 네버. 왜냐면 네. 대사가 들려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영화는 네. 대사를 안 들리게 안 들리는 게 설정이면 영화상 설정이면 상관없는데 네. 그런 설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조건 대사가 잘 전달돼야 사람들이 스토리를 알고 그렇죠. 몰입을 하는데 몰입 깨지죠. 자막 넣었어야 돼 진짜. 진짜 대박이었어. 저는 자막 넣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경영 씨가 애초에 발음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네. 항상 약간 입을 다물고 말하는 듯한 입안에서 옹알옹알 네, 옹알옹알 하는 듯한 그런 말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북한어를 또 하셨어. 하필.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근데 또 이제 다 죽어가는 노인이니까 힘도 없고 중성아 막 바다에서 막힐 때 휘파람을 어쩌고 뭐라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걸 맞아요. 듣고 리학수가 아니라 리학수의 이 말을 듣고 표종성이는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좌번호를 쳐내잖아요. 네. 얘도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그걸 바로 아리랑 반은 낮춰 불러가지고 이렇게 알아낸 거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만약 그런 상황인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진짜 스파인데 그러면 코미디물 되는 거예요 그 맞아. 순간부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중에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진짜. 네. 중요한 순간인데 말을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그런 유튜버도 있어요. 못 알아들어서 완전 코미디물 되고. 개웃기네. 진짜 웃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리학수는 일단 제껴버리고 네. 이제는 표종성한테도 누명을 씌우고 그 아랍애들 잡아서 아랍애들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표종성뿐만 아니라 그 아내인 연정이한테까지도 누명을 씌워서 표종성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 동명수가 어떻게 보면 동명수는 머리는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고 버릴 줄 아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제 연정이를 의심하고 있던 표종성은 이 아내랑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얘가 실제로 배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 맞아요. 누구야? 동명수한테 우리 둘 다 속은 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이미 마음이 상한 뒤였죠. 맞아요. 어떻게 당신이라도 나를 믿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믿고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표정성이 좀 성격 자체가 좀 뭔가 이런 좀 원래 당에 되게 절대 충성하고 뭔가 좀 고지식한 사람이긴 해요. 맞아.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게 되게 막 철저하게 했던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연정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기 이전에 공화국 전사였다는 걸 내가 몰랐네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화국 전사였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지현 씨가 북한 어투를 엄청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북한 말을 대사 전달력도 좋고 물론 대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장 북한 사람다운 말이었대요. 그리고 다른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면 북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가 제일 이걸 사투리를 잘 썼냐 하면 전지현 씨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씨가 은근히 연기를 잘하세요. 그쵸, 잘하시죠. 이 하정우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영화가 암살이었나? 암살도 대박 났죠.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연기 잘하시고.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도중에 표종성을 쫓고 있던 정진수 다시 그 전으로 가서 이 연정이랑 표종성은 이제 그 동명수가 아심시켜가지고 보낸 그 자객들 걔네들이 오니까 같이 막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서 결국은 잡히죠. 호텔에 10분 안에 숙박한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결국 잡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정진수가 또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한석규가 표종성을 얘는 따로 쫓고 있었으니까 자기 부하들 아작냈으니까 표종성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쫓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아랍 애들한테 끌려가는 표종성을 보고
싸우기 시작하죠. 맞아.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죠. 예. 이 새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게 자기가 놔준 꼴이 됐으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겠죠. 예. 끝내 하지만 표종성은 이제 탈출을 하지만 연정이는 아랍 애들한테 붙잡혀서 가게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예. 붙잡혀 가서 이제 저기 누구야? 리악수가 아니라 여기 이름이 헷갈리는 동명수. 아, 예. 동명수한테 유승범. 동명수한테 고문도 당하고 아, 좀 기다리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표종성이 자기를 구하러 올 때까지. 그 집 마지막 이제 무대가 네. 되는. 아. 표종성은 이제 어떻게 하겠냐? 자기 연정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정진수, 한석규한테도 내가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마음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국 귀화하겠다고 합니다. 남한으로. 맞아 귀화한다. 남한으로 귀화한다고 하면 이제 공화국 전사가 북한을 배신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 자존심도 많이 스크래치 당했을 거고 네. 남한한테 자기가 굴복한다는 마음도 들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됨 이런 뜻이래요. 뭐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진짜 이 진짜 표정수는 공화국 전사이기도 하지만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귀화를 하겠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내를 사랑했던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라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내가 어. 귀화하면 죽진 않잖아요.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내가 지금 귀화 안 하고 있으면 아내는 무조건 거의 죽을 목숨이니까 맞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아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제는 두 명이서 짝패가 돼가지고 예, 짝패가 됐죠. 하정우랑 한석규가 짝패가 돼서 그 아심이랑 그 동명수랑 같이 네. 있는 아지트로 련정이를 구하러 갑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그 아내가 잡혀가는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네. 매달리기도 하고 네. 그 장면도 되게 처절해 보였어요. 진짜 절박함이 네. 느껴지는 잘 찍었다. 그렇죠. 스턴트맨 힘들었겠다. 좀 막 구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 좋았었어요. 그 장면. 액션 씬. 근데 그 동명수가 련정이를 끌고 간 그 장소가 표정성이 과거에 썼던 그런 장소래요. 그 중간에 나와요. 여기로 어떻게 찾아올 거냐? 뭐 여기 썼던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표정성이었던 거죠. 표정성이 얘한테 사람 죽이는 법이나 뭐 암살하는 법이나 뭐 싸우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보면 네. 그 동명수가 표창장 같은 거 받을 때 뒤에서 표정성이가 네. 뭔가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뭐 약간 선생님이나 이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관 위치도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게 자기가 그 표정성한테 배웠다고. 그대로 이제 뭐 여관 일지도 안 남기고 그거 다 이제 가르쳐 준 대로 다 얘기하니까 금방 찾은 거죠. 그리고 새벽 4시에 찾아올 거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가장 나약해지는 딱 시간이. 근데 그때 찾아가. 맞아. 이제 둘이 짝패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신호 교환할 수 있는 교신기를 합니다. 하나는 귀 뒤에 붙이고 하나는 어금니에 심고. 예. 저 그거 멋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건- 첩보할 때 맞아. 그냥 생각하면 인이어 해가지고 네. 딱 끼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붙이니까 뭐랄까 음성 같은 게 그냥 바로 전달될 수 있게 네. 하는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들었고. 그런 거 보면 좀 전문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취재를 잘하신 거죠 그 네. 감독님이.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만약 뭐 이렇게 하겠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뭐 국정원 사람들이나 첩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실제로 구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총도 막 엄청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막 엄청난 막 머신건 이런 게 아니라 조립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맞아요. 총을 쓰더라고요. 왠지 실제도 그럴 것 같은 느낌. 네, 그 휴대성도 편리할 거고 네. 휴대하기도 좋을 거고 맞아요. 딱 조립해서 하면 어디에 뭐 총을 숨기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작전도 이제 둘이 어쨌든 이제 여자를 구하러 가는데 네, 작전이 어떻게 될까 저는 솔직히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헐리우드에서 만약에 찍었다면 그 육탄전 네, 막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막 총격전하고 네. 막 무술을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헐리우드 그런 거 잘하니까. 네. 근데 한국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클리셰긴 하죠. 사람들 뭐 구해야 될 때 네. 거기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있으면 그 두 집단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이간질한다. 네, 이간질해서 싸우게 하는 이게 뭐 전형적인 클리셰 중에 네. 하나긴 한데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어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맞아. 이 과정에서
표정성이 들어와가지고 녹음기 켜가지고 예. 하는데 너무 왜 머리에다 총을 겨누지 이 생각이 아, 들었었어요 그때. 맞아.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북한 배신하고 한 거를 네. 너한테 이제 말해주겠다. 네. 내가 그 말한 거를 녹음을 해왔다 아, 하면서 딱 보여주잖아요. 맞아.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 나와요. 나 공화국 전사 표종성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하고 나서 쭉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명수가 약간 전화로 뭐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 네.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제가 세 번째 봐서는 알았지만 저는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네. 보면 갑자기 녹음기 왜 틀지? 이게 좀 의문이 됐던 거예요. 근데 뭐 전체 뭐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래서 틀었나 보나 해. 나중엔 이해되는데 그때 당시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리 각본도 좀 문제가 네.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가가지고 표종성은 나랑 정의 목숨만 살려줘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살겠다. 내가 배신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녹음기를 켰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격투 장면 다 나오고 이제 딱 싸우는데 약간 CG가 불안했던 게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전지현이랑 하정우가 날아가는데 뒤에 폭발이 너무 CG 같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저는 오게티였던 것 좀 같아요.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를 정진수, 한석규는 밖에서 저격으로 해가지고 네. 싸우고 맞아요.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고 다 죽고. 아심, 압둘, 뭐 아랍 애들 다 죽고 음. 그 류승범 똘마니로 네. 나왔던 배정남 씨 씨 혹시 아세요? 배정남 배정남 씨 갑자기 나오시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죽고 네. 결국에는 류승범 혼자 살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정우랑 저기 정진수가 네. 한석규가 힘을 한석규. 합치면 근데 결국 련정희 씨는 총을 맞아서 죽고 맞아요. 하정우랑 류승범이랑 육탄전을 하다가 네. 하정우가 류승범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액션이 제일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지막 영화 중간 이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액션은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좀 기다렸거든요. 네. 이게 총으로만 이렇게 하면 네. 좀 심심해요. 그쵸, 그쵸. 이게 금방 끝나고 맞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류승환 감독님은 원래 액션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타격기 네.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그래도 류승범이 좀 잘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좀 날랄 것 같고. 좀 육탄전 보여주겠지 싸우는 거. 근데 진짜 좀 잘 보여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연출을. 진짜 멋있었어요. 싸울 때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총 이제 다 떨어지니까 뒤로 잡고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네. 우리 지난 주인가 닫지마리 다시 총을 저도 자꾸 그 생각이 닫지마리 무기가 총이거든요. 총 네, 던져서 그쵸. 사람 죽고 총을 안 쏘고 거기는 총이 진짜로 무기야. 그건 코미디인데 이거는 아마 진짜로. 류승환 감독님이 닫지마리 만들었으니까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요번에도 한번 써보자.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건 멋있어요. 네, 완전 멋있어. 자꾸 그 생각나서 좀 웃기긴 했는데 멋있어요. 총을 거꾸로 잡고 음. 때리는데 약간 뭐 영화에서 보면 관자놀이로 관자놀이가 아니라 개머리판. 네. 개머리판으로 탁 쳐가지고 동료 기절시키고 나서 가잖아요. 네. 근데 코미디 보면 이거 기절시키다가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 아무튼 그것처럼 여기 개머리판이 진짜 딱딱하고 센가 봐요. 그런 그걸 맞아보진 않았지만 그러게. 근데 뭐 사실 칼도 항상 소지하고 있을 텐데 공화국 전사들이 근데 그걸 안 칼이 하고 없어. 개머리판으로 싸우고 있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근데 신선했어요. 네 완전 액션. 신선했고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액션을 하는데 돌이 또 하필 맞아요. 돌출돼 있는데 돌이 이렇게 막 패대기 치고 정말 리얼하다.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정말 아프겠다. 거기 하필 돌이 있어. 정말 아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와 그런 액션. 예,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왜 하필 돌로 떨어지지 예. 생각을 했어요. 왜 떨어지는 장소에 돌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 그 싸우는 입장이었으면 내 뒤에 돌이 있으니까 얘를 돌 쪽으로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돌로 떨어진 거지. 최대한 타격을 줘야 되니까. 네, 갑자기 여기 돌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처음에 봤을 때 있었는데 맞아요. 곱씹어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칼로 안 싸우고 아무튼 개머리판으로 막 싸우는데 그 동명수가 이렇게 촥촥하는 그 한 3초 장면이 있어요. 예. 저는 이 영화에서 그 3초를 꼽으라고 하면 거기를 꼽고 싶은 엄청 액션 멋있는 씬이 있어요. 맞아. 혹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이것도 아, 안 보셨죠? 이건 안 봤죠. 근데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영화. 그거는 건카타라고 해가지고 네. 총 총으로? 총으로
완전 쏘는 거지만 여기 동명수랑 표정성이 한 것처럼 실제로 막 때리는 것도 있고 뭐 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것도 네. 액션이 좋겠네요. 그럼. 네, 그걸 건카타라고 하더라고요. 카타나가 일본도잖아요. 일본도 카타나랑 건을 합쳐가지고 건카타 와. 액션. 그 총을 갖고 실제로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와 액션. 멋있겠다 그러면. 그래서 건카타라는 게 저는 여기서 떠올랐었어요. 음. 이퀄리브리엄 본 기억이 여기서 그걸 차용했나? 그럴 다찌마와리를 수도- 차용했나? 다찌마리 아마 다찌마리 차용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액션 영화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작들이 있거든요. 아까 본 시리즈, 네. 뭐 이퀄리브리엄도 그렇지만 뭐 최근에 뭐였더라? 그 뭐가 있지? 키아누 리브스 나온 존윅 그것도 액션의 한 존윅도 획을 멋있죠. 한 존윅도 획을 멋있어요. 그었다고 하는데 그 형님도 엄청 열심히 일하시죠. 그 뭐 사람 몇 명 죽이는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네. 자기 개 죽였다고 사람 다 원래 죽여버리고. 그런 스토리. 네. 재밌네요. 좀 웃긴 게 근데 네. 키아누 리브스가 엄청 막 날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천히 사람 때리는데 거기서 액션은 네, 천천히 막 느리고 그렇구나. 몸 던지고 자기도 많이 맞고 젊은 배우가 했으면 막 약삭 빠르게 착착착 할 그렇겠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싸우는 천천히요, 거죠. 천천히. 근데 천천하지만 정확하게 가슴 한 방, 머리 한 방. 킬러네요, 완전. 네, 그냥 킬러예요. 그래서 인기가 좀 그런 액션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네, 인기가 많나. 좀 보고 싶긴 해요. 그게 요즘에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엄청 깔끔하게 죽여요. 한 10명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천천히 가가지고 탁 하고 가슴 쏘고 머리 쏘고 숨어가지고 급소만 딱 노리네. 네. 요즘 트렌드 좋네요. 괜히 막 홍콩 영화처럼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예전에는 그런 트렌드 막 엄청 현란하게 몇십 분 동안 싸우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깔끔하게 북한 네. 사람 싸우는 것처럼 실제로 살상용으로 딱딱딱 하고 그게 멋있죠 요즘에. 원래 이게 총으로 싸우다가 이제 서로 이제 총 겨누고 막 도망가다 마지막에 또 싸우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동명수가 외국인 죽였을 때 쐈던 그 독약을 목에 맞고 죽는데 맞아요. 이때도 끝까지 당당해요. 독약을 찌른 다음에 이걸 버튼을 누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눌러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여보라고. 네. 자기 죽여봐도 어차피 너 죽는다. 아니면 나 살려주면 내가 너 얘기 잘해줄게. 딜을 하죠. 네, 아니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고? 네. 이거 누르면 본인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과몰입했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맞아. 실제라면 살려달라고 막 빌 것 같은데. 빌 수도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설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워낙 권력을 많이 누렸으니까 아까 그 주양 검사처럼 너무 그냥 밑에 배는 게 없으면 그냥 뭐 당당한 거죠. 자기가 이제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몇십 년 동안 최고 권력 위치에서. 그럼요. 그럴 수도 아무튼 있겠다. 뭐 그 다음 채우긴 했어요. 멋있게 죽었어요. 아무튼 잡고 표종성이가 이제 얘 죽여버리고 나서 한석규는 이 표종성을 데리고 이제 남한으로 귀화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갑니다. 국정원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청와대랑 북한이랑 좀 딜이 잘 돼서인지 이 표종성이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게 진짜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립니다. 가면 죽는 건데. 가면 죽는 거죠. 100% 죽는 거죠. 숙청인데 완전. 네. 그래서 숙청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뻔한 클리셰 아닌 클리셰. 정진수가 표종성이를 이송해 가는 와중에 놔줍니다. 전 멋있었어요. 네. 좋은 결말이었다고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둘이 같이 동고동락에 뭐 아무튼 뭐 작전 아닌 작전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이송을 한석규한테는 맡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위에서는. 그러네. 근데 왜 얘가 얘를 이송하지? 그리고 수갑도 안 차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그 한석규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후리하더라고요. 네, 맨손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네, 왜 얘가 얘를 이송하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살인 병기인데. 물론 풀어줄 때는 풀어줄 것 같긴 했어요. 얘 북한 가면 죽으니까 뭐란 클리셰긴 하지만 의리로 풀어줬죠. 하지만 또 멋있게 풀어주면서 너는 그냥 죽은 대로 살아. 너는 네 나라도 버렸고 아내도 버렸고 못 지켰고 맞아. 너는 네 자신도 못 지켰다. 그냥 죽은 대로 살아 일반 사람들처럼. 이거 왠지 속편을 예고하는 같은 느낌.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각본을 쓰고 있대요. 속편 나온대요? 네네네. 어쩌냐 딱 그것만 봤을 때는 이거 속편 나오겠네 싶더라고요. 맞아요. 멋있게 끝나죠. 너 지금 내가 걸로 간다.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맞나?
그러니까 거기 그 비행기인가 열차인가 하나 딱 끊으면서 맞아. 그 동명수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내가 지금 간다고. 근데 아까 우리 그 마약 사건 그거 할 수 있나? 마약 때문에 나와야 그러면 돼. 하정우 씨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텐데. 하정우 아니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 역할을. 그러니까요. 그럼 그 맛이 안 나는데. 뭐 하시겠죠. 뭐 어떻게 마약 그냥- 사건 그냥 어차피 지금 네. 제가 기사를 본 게 기사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금방 묻히죠. 네 금방 붙여요. 뭐 하정우 막 뭐 누구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연예인 중에 진짜 예전에 마약했어도 나온 사람 많이 또 그럼요. 뭐 조영기 씨 킬러조도 나오시고 하는데 음주운전해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연예인 뭐 범죄 치면 요즘- 엄청 많아요. 와.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겠죠. 있고 많고 하정우 씨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 나왔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질문 다 드렸고 제 거는 다 했습니다.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제가 좀 써왔는데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스파이 첩보 액션물인데요. 네. 국어책 읽으시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본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네, 액션 위주죠, 확실히. 네. 그리고 근데 솔직히 첩보 위주의 영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뭐 외국 중에서도 할리우드도 007. 007이 그런 걸까요? 그쵸. 근데 007처럼 첩보 위주의 작품도 아니에요. 거의 이제 둘이 짬뽕돼 있다 보는데 액션도 좀 있고 뭐 좀 서로 이제 좀 풀어가는 첩보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균형이 맞는 작품이죠. 그래서 머염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완전히 뭐 한쪽의 비중만 더 늘려서 예를 들어 뭐 액션 위주로 갔다 혹은 아니 첩보만 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지금 밸런스 있는 이런 게 나은지. 저건 지금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 딱 낫다. 왜냐면 마지막에 액션 몰아서 한 것도 좋았고 예,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하정우 잡으러 오는 그 북한단 예. 뭐 그 사람들과의 하정우의 액션씬도 좋았고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첩보가 이어지는 와중에 그런 액션이 들어간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배합이 적절했던 것 네. 같다. 너무 액션 위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짝패 마지막 그 씬에 좀 길게 나온 것처럼 킬빌 오마주한 거의 킬빌처럼 짝패 마지막에도 되게 한 10분 이상 싸웠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됐겠죠. 액션 그거는 액션. 조금 너무 웃겨요. 그렇게 웃기고. 요즘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액션만 가면 마블 영화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북한말 이것도 제가 북한말의 대사 전달이 심하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자막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자막 넣었어야 돼 이거. 네, 모가디슈도 넣었는데 이걸 안 넣어. 맞아요. 앞으로는 근데 진짜 모가디슈가 좀 모범이 돼서 네, 이런 북한말 나오면 자막이 뜨지 않을까? 네, 그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 그게 안 될 거 없죠. 뭐 맞아. 좋죠. 그리고 세 번째 류승범의 연기는 신들린 것처럼 완벽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나오든 그 존재감이나 카리스마, 대사 전달력, 표현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류승범의 연기 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게 질문이에요. 이거 제가 뭐 모르는 답하기 어려운. 그냥 타고난 거죠. 류승범 씨는 이 딕션이 애초에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도 저음이라기보다는 좀 하이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귀에 꽂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류승범 이번에 류승환 감독님 영화 보면서 완벽하게 류승범 씨 팬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류승환 영화를 보면 맞아. 뭐 어느 영화든 류승범이 주인공이에요. 그냥 어느 영화든 뭘 해도 네. 눈에 띄지. 그냥 좋아 그냥. 너무 좋아. 완벽해 연기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음 질문하시죠. 작품도 사육 네 번째는 네. 전체 스토리 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이런 거 스토리를 너무 꼬아놔가지고 힘들어. 반전을 막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의 생각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아쉽다 스토리. 4개의 나라를 좀 구성을 할 거였으면 조금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좋은 영화긴 해요.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한 5점 만점에 네. 한 3.5점? 3.5. 저도 한 별 4개 정도는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류승환 감독님이 좀 명작들, 걸작들을 많이 뽑아내고 계세요. 네. 이 지난 시간에 뭐 부당거래는 완전 별 5개짜리 걸작이고요. 네, 부당거리는 완전 잘 만들었죠. 이건 한국 그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주먹이 온다. 그것도 완전 좋은 작품이었고요. 이번에 베를린도 좋은 작품. 네, 눈요기로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럼 어떤 작품을 하죠? 다음 시간 저희 아직 안 정했군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뭐 그 스케줄이 제 기억으로 베테랑 다음 주에 아 맞아요. 정했다. 베테랑이랑 또 아무튼 그 구남도가 아마 다음 주이지 않나? 베테랑 구남도. 그죠. 아 테리베어님이 베테랑이고 구남도가 이즈님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바꾸면 되겠죠. 다음 주에는 테레비언님이 못 나오실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있어서 우리 둘이 한다면 베테랑 하실래요? 구남도 하실래요? 제가 구남도 저는 개인적으로 구남도가 더 궁금해요. 왜냐면 베테랑을 아, 봤기 그래.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못 만들었으면 구남도가 그렇게 욕을 얻어 먹었을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베테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제일 기대하실 것 같아요 구남도.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주시느라.